이번 시간은 역요잡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케이스고요. 이 역요잡이라는 것은 A하고 B 이 두 개를 교배를 해서 F1을 얻고 여기에 다시 A 또는 B 만약에 A하고 F1을 했다면 다시 F2가 나왔을 때 A F3가 나오면 다시 여기에 A를 이렇게 교배하는 것을 우리가 이 역요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도 사용되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사용되다 보니까 반복해서 사용한다고 해서 이것을 반복친이라고 표현하고요. B는 여기에서 한 번만 썼죠. 그래서 한 번만 쓴다고 해서 일회친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요잡이 이용되는 이 대표적인 케이스는 이 특정 품종이 우수한 품종이에요. 그런데 한두 가지 결점을 갖고 있더라. 이랬을 경우에 이러한 이 우수한 품종의 한두 가지 결점을 보완하는 이러할 때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역요잡 육정법은 A 품종이 수량, 품질 등이 우수하나 특정 병에 약할 때 그 병에 강한 B 품종을 찾아내서 A와 B를 교잡한 후 그 일대 잡종 F1을 다시 B 품종에 교잡하는 것으로 이 육종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A라는 품종을 봤더니 이 수량도 많고 품질도 좋아요. 그래서 우수한 품종이죠. 그런데 이 A라는 품종의 단점이 어떤 특정 병에 약하더라. 그랬을 경우에 이 수량이라든가 품질이 좋은 이러한 품종의 이 특정 병에 약한 그럼 특정 병에 강한 이 B를 교잡을 해서 그 결점을 보완하는데 이렇게 이용하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이 역요잡 육정법은 A 곱하기 B 다시 B 또는 이 A 곱하기 B에 다시 A 이런 형식으로 한 번 교잡시킨 것을 일회친 이렇게 한 번 사용한 것을 일회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 이상 교잡시키는 것을 반복친 A가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된다고 해서 이것을 반복친이라 한다. 이 적용되는 경우들 카본 한번 보죠. 어떤 품종이 소수의 유전자 관여하는 우량 형질을 가졌을 때 이것을 다른 우량 품종에 도입하고자 할 경우 조금 전에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A라는 품종이 우수한 품종인데 여기에 B라는 품종의 일부 특성을 집어넣고 싶을 때 이럴 때 이용한다. 그리고 염색체의 수나 구성이 다른 즉 게놈이 다른 타종 또는 이 타속에 속하는 유전자를 도입하려는 경우 또는 이 폴리진 등이 관여하는 양적 형질의 경우 두 품종에 나누어져 있는 것을 하나의 새로운 품종에 종합하려고 할 때 또는 몇 개의 품종에 분산되어 있는 각종 형질을 전부 가지는 신품종을 육종하고자 할 때 이런 경우에 이 역요잡 육정법을 주로 이용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교배 방향은 반복친을 자방친으로 사용하는 것이 교배 성공 여부의 성공 여부 확인이나 개화기 조절, 교배 종자 확보와 임성 회복에 유리한데 이 원년 품종 간 교배로 잡종에 불임성이 높은 경우에는 F1을 자방친으로 사용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고 F1을 자방친으로 사용하면 이 교배 종자를 얻기에는 용이하지만 완전한 임성 회복을 위해서는 반복친을 자방친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자방친을 어떤 품종을 자방친으로 쓸 것이냐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역요잡은 자식에 비해 분리되는 유전자형의 종류가 적고 호모의 비율은 동일하며 희망 유전자형의 출현 비율이 높고 불량 유전자의 제거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래서 지금 연구에 보면 지금 F1에 보면 F1 나오고
여기 F2라는 표현 대신에 이 BC1, F1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F3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F3를 이 BC1, F2. 그래서 이 BC가 이 백크로스에서 이 역요잡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더라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